네,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분위기와 이슈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양대학교 정지울 교수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오늘 주식시장도 그렇고 이 디지털 자산 시장도 정말 파란불이 짙은 하루입니다. 피해 일요일을 지나서 검은 월요일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데 비트코인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77,000달러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에 이제 1%에서 2% 내외 하락을 했고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는 무려 12%가 증발한 상황입니다. 9만 달러를 목전에 두었던 기세는 완전히 꺾었고 이제는 7만 5천 달러 지지 여부를 이제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7만 5천 달러까지 점점 좀 앞자릿수가 낮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이더리움은 더 심각하잖아요.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더리움은 현재 2,2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하루 사이에 4%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일주일간 누적 하락률은 무려 20%에 달해서 알트코인 대장주로서의 방어력을 상실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 전반이 패닉셀링에 진입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주말 사이 들려온 뉴스 때문에 디지털 자산 시장도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케빈 워시 여파 설명해 주시죠. 예, 가장 결정적인 한 방은 지난 1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공식 지명했다는 이제 소식이었습니다. 시장은 이를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연준의 통화 정책 기조가 긴축으로 완전히 선회하는 체제 변화, 그러니까 레짐 체인지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조가 긴축으로 완전히 선회하는 체제 변화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케빈 워시가 이 매파 중에 매파로 좀 꼽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는 연준 이사 재직 시절부터 양적 완화를 비판적이었고 대차 대조표 축소, 즉 시장의 유동성을 다시 회수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예상치 0.3%를 상회한 0.5%로 발표되면서 물가는 안 잡히는데 의장의 긴축론자가 온다는 공포가 달러 강세를 더욱 부추긴 것입니다. 시장의 유동성을 회수하는 걸 강력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매파 중에 좀 매파라고 평가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비트코인은 그렇다 치고 최근에 금, 은은 굉장한 고공행진을 보였잖아요. 근데 이 주말 사이에 모든 원자재가 한 방에 급락했던데 왜 이렇게 동반적으로 폭락을 보인 걸까요? 이번 폭락의 특징은 대한자산의 동반 침몰입니다. 그러니까 은 가격은 주말 사이에 30%가 폭락을 했고 금 역시 10%가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 투자자들이 워시 쇼크를 계기로 차익 실현에 나선 영향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달러의 강세를 예측하다 보니까 모든 대한자산에서 자금이 빠져나와 현금성 자산인 달러로 모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달러로 다 모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디지털 시장의 금이라고 좀 불렸었잖아요. 이번엔 그 지위도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이 금융과 커플링돼서 달러의 대항마 성격이 뚜렷해진 것이 사실이나 달러가 강해지는 환경에서는 금조차도 흔들린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이 금보다 훨씬 빠르고 그다음에 크게 반응했다는 점은 거시경제 측면에 있어서 변동성 리스크를 여전히 극복하지 못했다는 숙제를 남겼습니다. 역시 좀 변동성에 더 취약하게 반응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수록 사실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교수님이 지난 방송에서는 자산의 5% 정도는 그래도 코인으로 투자해보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5% 투자 전략 말고 두 번째로 생각해 놓으신 전략도 있을까요? 네, 이번에 이제 변동성이 극심한 지점에서 꼭 필요한 코인 투자 두 번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50대 50 원칙입니다. 전체 코인 투자 자금 중에서 50%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50%는 테더, USDT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테더는 달러 가치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유하는 것만으로 달러 자산을 보유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환율 변동기에 환차익을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환차익은 세금도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변동성 장세에서는 안전하고 수익성 있는 달러 표시 자산인 테더를 절반 보유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도 갖고 그다음에 추가 매수 기회를 노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비트코인의 50%는 테더에 투자하는 게 좋다란 두 번째 전략을 좀 짚어주셨네요. 잘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에 그렇다면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한 뉴스라고 좀 봐도 될지 변수 이벤트가 또 있나요? 네,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케빈 워시 지명자의 상원 인준 과정에서 나올 정책 발언을 잘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케빈 워시가 매파인지 비둘기파인지 잘 살펴봐서 우리의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둘째는 미국의 추가 물가 및 고용 지표가 금리 인하 기대를 되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를 되살린다. 그러면 우리 이제 코인 쪽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다음은 세 번째로는 달러 인덱스가 추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자금 시장의 이제 새로운 균형점을 어디에서 형성할 것인가 이걸 주의 깊게 보시면서 이제 달러 투자와 코인 투자를 이제 적정선에서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네, 세 가지 이슈를 잘 기억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제 눈에 좀 띄었던 게 이더리움 관련해서 이 비트마인의 평가손이 6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더리움은 하방을 더 열어놔야 되나요? 이더리움은 그 앵커님께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방을 더 열어놔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비트마인에 대한 손익분기점 거기에 대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이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그 손익분기점이 무너져 버린다 그러면 그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특히 이더리움은 더 하방이 열리면서 더 많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더리움을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시는 분도 있지만 약간 저는 이제 교수다 보니까 보수적인 투자를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하고 테더 그러니까 비트코인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두 개가 50% 전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알트코인을 하시면 되지만 네. 지금 코인 시장은 예전에 우리가 투자했던 그런 변동성 많은 시장이 아닙니다. 이제 제도권 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보다 보수적인 투자가 또 새로운 방향이 되겠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있었던 디지털 자산 시장의 좀 급락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정지울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